사실 오늘 아침에는 이 아침 인사로 안녕하십니까라는 말을 하기도 참 송구스러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 포항 일대에 계신 분들 그리고 그 주변에 경주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지금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시고 뜬 눈으로 지샌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자, 우종환 기자. 조금 전에 저희가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지금 포항에서 여진이 일어났다. 지금 이런 속보가 들어왔죠. 네, 바로 조금 전이었죠. 네. 오전 9시 2분쯤에 네. 이제 규모 3.6의 네. 여진이 났다고 또 방금 발표가 지금 됐습니다. 3.6으로 수정이 됐습니까? 애초에는 3.8로 알려졌는데. 예, 3.8로 추정치가 나왔다가 네. 최종적으로는 3.6으로 3.6으로 수정이 됐군요. 예. 네, 3.6의 여진이 일어났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제 본진, 즉 규모 5.4의 본진이 일어난 이후 상당히 많은 여진이 계속 있었죠. 네, 먼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지진이 처음 발생한 건 어제 오후 2시 22분쯤입니다. 네네. 포항에서 발생했는데 그때는 규모 2.2, 2.6의 지진이 먼저 연속으로 났었고요. 다만 이제 느끼기에는 조금 약한 정도였죠. 네, 그걸 전진이라고 하던가요? 네. 예, 그 다음 지진이 이제 본진이라고 본다면 이게 전진이 될 텐데 일단 2시 29분, 그러니까 이제 7분 뒤죠. 규모 5.4의 지진이 이제 포항시 북구 9km 북쪽으로 9km 지점에 흥해읍이란 곳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3분 뒤에 이제 여진으로 볼 수 있는 규모 3.6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고요. 이후로 현재까지 약 30여 건 정도의 여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소개해드릴 게 이제 2점대 정도의 여진이 이어지다가 어제 오후 3시 9분쯤에 다시 3.5의 지진이 났고 그리고 다시 4시 49분쯤에 이제 본진과 맞먹는 규모 4.3의 여진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 약한 여진들이 이어지다가 방금 말씀드렸던 9시 2분 3.6 규모의 여진이 이제 최종으로 지금까지 난 것으로 된 상태입니다. 네. 오늘 오전 9시 2분입니다. 9시 2분 42초에 규모 3.6인가요? 8인가요? 지금 혹시 기상청의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까? 3.8로 돼 있습니까? 네, 3.8로 알려졌는데 이건 좀 다시 한번 더 알려주세요. 지금 우종환 기자가 취재한 바로는 3.6으로 수정됐다고 하는데 일단 이 부분 알려주시고요.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북측 지역 8km 지역에서 이 규모 3.8 지금 3.6으로 수정됐단 말 나옵니다만 어쨌든 다시 여진이 일어났고 지금 밤사이 포항 지역에서는 40차례 넘는 여진이 계속 일어났고 이 오늘 일어난 아침 9시 2분에 일어난 여진은 어제 오후 4시 49분에 있었던 규모 4.3 여진 이후 최대 규모의 지금 여진이라고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정 교수님,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의 여진 가능성 더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네요, 지금. 보통 지진이 일어나면은 그 지진이란 게 그 단층 면에서 일어나는데 그 면이란 게 한꺼번에 깨지는 게 아니고 군데군데 남아있고 그 남아있던 부분이 깨지는 게 여진입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 경주 지진 같은 경우는 아직도 1년도 더 지났는데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뭐 이번 지진도 마찬가지로 몇 달 동안은 여진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그 여진이 언제까지 지금 뭐 정 교수님은 몇 달이란 그 단어도 쓰셨습니다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어느 전문가도 좀 쉽게 예측할 수는 없겠네요. 대부분 그런데 그 뭐 4점 클래스 뭐 지금 4.6인가요? 본진이 5.4였고 그 꽤 큰 여진은 한 달 정도면은 그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걸로 통상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어제 있었던 포항에서의 지진은 역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지진 중에 두 번째 강한 규모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강한 규모는 뭘까?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해 9월 12일 날 있었던 경주에서의 지진입니다. 규모 5.8인데 근데요, 정 교수님. 이번 규모는 포항의 지진 규모는 5.4입니다. 그런데 경주보다 규모는 작았는데도 뭐 진동이나 또 피해 규모 면에는 뭐 만만치 않았다 이런 얘기 있던데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규모라는 거는 에너지인데요. 그 지진이 깊이에 따라서
사람 일반 피해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달라지게 됩니다. 네. 경주 지진은 15km보다 더 깊은 데서 난 지진으로서 그 표층에서 멀어서 그만큼 감쇄가 된 케이스입니다. 이번 지진은 현재 파악된 걸로는 9km나 8km 이 정도인데 그러면 경주 지진보다 약 반 정도 얕은 지진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바로 전달되는 게 강하죠.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은 표층의 상태인데요. 연약 지반에서 그 진동이 커집니다. 그 경주 지진은 비교적 그 지반이 단단한 안반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그 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이번 포항 지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피해가 좀 났던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종환 기자, 지금 어제도 사실 이 지진이 난 이후 MBN을 비롯한 많은 이 매체들의 뉴스 특보로 전하면서 이 포항 시내 일대의 그 상당히 아비규환에 가까운 모습들을 생생하게 전해드렸는데 어제 그 포항에 있는 한동대 등에서는 건물 외벽이 무너지는 그런 피해도 발생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 영상에 이제 많이 드러나는데요. 실제 보시면 빨간색 이제 대학교 건물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예, 맞습니다.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많은 먼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외벽이 떨어진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진동 때문에 외벽이 떨어지고 연기가 나면서 그 충격에 놀란 학생들이 긴급하게 비명을 지르면서 대피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천만다행인 게 우종환 기자, 지금 지난해 경주 이 지진 규모 5.8 역대 우리나라 최대 규모입니다. 물론 그 전에 강한 지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기상청 이 최근 관측 이래 최대 규모 경주 지진 규모 5.8 규모의 지진이 있었고 그 이후에 두 번째 규모 5.4 두 번째로 강한 지진인데 천만다행인 게 지난해 경주 때도 그랬습니다만 어떤 이 사망자 피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은 포항 지진도 역시 사망자 피해가 없었던 게 천만다행인데 지금 하지만 부상자가 좀 있었어요. 예, 지금 현재까지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정부가 발표한 부상자 수는요. 총 57명입니다. 아이고. 이 중에 이제 중상자가 2명으로 이제 집계가 되는데요. 한 분이 이제 78살 여성분이신데 주변 담벼락이 무너져서 머리를 다쳤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분은 84살 여성분인데 화분이 넘어지는 바람에 팔이 지금 골절되는 부상을 입고 역시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환자들은 이제 55명으로 그중 대부분은 이제 이미 퇴원을 한 상태고요. 한 10명 정도가 남아서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 교수님, 지금 지난해 9월 12일 날 경주에서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1년 사이에 지금 1년 조금 넘은 시기에 5.0 이상 규모 지진이 두 번째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유가 좀 있을까? 이게 혹시 일각에서는 지난해 있었던 경주 지진의 연장선상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정 교수님은요? 그 지구라는 거는 판구조 운동의 지표면이 이렇게 거대한 판으로 나뉘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한번 그 작용으로 지진이 나는데요.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그 미증유의 큰 지진이 한반도에 가까운 데서 나서 한반도도 약 최대 5cm 가량 움직인 바가 있습니다. 그랬었죠. 그 움직임도 고루 움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데는 많이 움직이고 어떤 데는 멈춰 있다가 그 멈춘 데가 이제 따라가서 이제 나는 지진이 이번 지진과 같은 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반도 주변에서 큰 지진이 나면은 반드시 그 에너지가 이러한 영향을 미친다는 본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본의 그 역대 정말 기록으로 남을 만한 그 지진, 그리고 지난해 경주 지진과 아예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앞서 이 영상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우종환 기자, 지금 어제 지진이 난 이후 전국에서 특히 포항 지역에 계신 주민분들은 가슴이 철렁했고 많은 분들이 저희 MBN을 비롯한 방송사에 영상 등 사진을 등 보내드렸는데 이 영상을 좀 보면서 우종환 기자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지금 보시고 있는 영상은 이제 원거리에서 찍은 영상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가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차량이 흔들리는데 땅에 금이 갔어요, 지금. 예, 뭐 지진으로 금이 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미 땅이 갈라진 상태에서 차량들도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세요. 지금 이 땅이 갈라지고 이 금이 간 정도가 아니라 쫙 갈라지면서 차량들도 지금
요동을 치는 모습이고 이곳은 앞서 봤던 혹시 한동대 외벽 건물입니까? 예, 맞습니다. 아하. 한동대 외벽이 이제 이미 무너진 뒤에 촬영된 모습으로 보이고요. 네. 예, 방금 다시 나오고 있지만 네. 학생들이 그 당시 벽이 무너지는 순간에 놀라서 대피하는 모습들도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포항 시내 곳곳에 찍힌 그 CCTV를 봐도 많은 시민분들이 놀라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막 허겁지겁 건물 밖으로 나오는 모습. 여기는 아마 도서관 같은데 어떤 장면입니까? 예, 지금 도서관 모습인데요. 네. 이제 지진으로 놀란 학생들이 네. 공부를 하지 못하고 일어나서 잠깐 이제 놀란 모습을 좀 진정시키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지금 보이시는 모습은 이제 주류 가게인데요. 보시다시피 병이 다 술병들이 깨졌네요. 다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고 이 여성분은 지금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여기 마트 같은데요. 지금 물건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예, 마트고 가게고 네. 어디고 할 곳 없이 이제 조금이라도 약하게 세워져 있는 물건들은 다 떨어져서 네. 그런 피해들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 주택에서도 지금 시민분들이 자신의 집이 이렇게 지금 지진에 흔들렸다 그 피해 상황 지금 벽시계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5.5. 예, 벽시계도 네. 지금 흔들려서 네. 놀라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지금 네. 이제 뭐 가게 가재 도구들 아마 네. 여기는 이제 예, 지나가고 있네요. 네. 뭐 가재 도구들이 약하게 흔들린 곳도 있고 네. 심지어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네. 상당히 먼 곳이죠. 진앙에서 멀리 떨어진 곳인데도 네. 이제 일부 약한 진동을 느끼는 모습들을 볼 수 네. 있었다고 합니다. 그 민통선 뭐 서울은 물론이면 저도 사실 어제 지진이 났을 때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저도 그 진동을 느낄 수 있었고 물론 서울에 계신 분 중에서도 차이는 있었습니다. 못 느끼신 분도 계셨지만 저는 느꼈는데 이게요. 저 위쪽 민통선 지역에서도 지진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국민들 모두 심장이 덜컥 떨렸던 그런 순간이라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정 교수님, 일각에서는요.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반도에 규모 7.0 이상의 대지진이 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데 혹시 정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진이 규모라는 게 그 구나 팔이나 이런 것은 그 바다에서 나는 지진이고 아하. 그리고 일본 육지에 가면은 그런 게 난 적이 없습니다. 아, 네. 7 정도로 한정되는데요. 네. 그런 한반도는 그 일본의 그 활발한 지진 지역에서 벗어나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6 정도가 최대 지진이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저도 사견입니다만 네. 6 정도의 지진은 뭐 나도 뭐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요. 물론 이건 이제 정 교수님의 사견을 전제로 한 겁니다만 지금 일부 전문가들은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또 정 교수님 비롯한 다른 또 일부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 낮고 규모 6.0까지는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지금 지난해 경주는 5.8, 이번에 포항은 5.4란 말입니다. 혹시 규모 6 정도의 이 지진이 났을 때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 내진 구조가 덜 된 상황 1960년대인가요? 네. 규모 5 클래스에서도 일본에서는 사망자가 났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 일부 내진 구조를 생각하지 않는 일반 가옥들이죠. 네. 이런 농촌 가옥들이 넘어져서 1층에 그 노인들이 희생되고 그런 아하. 상황이 일어났는데 그 네. 이후로 이제 일반 주택에도 내진 구조를 철저히 이렇게 해서 아하. 그런 규모 5 정도에서는 현재 일본에서는 네. 사상자가 없습니다. 아하. 네. 우리나라의 경우는 글쎄요, 그 1960년대 그런 일본의 상황하고 네. 좀 비슷하지 않을까. 네. 그 내진 구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반 가옥들이 좀 네. 걱정이 됩니다. 지금 내진 설계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포항에서도요. 지금 그런 건물들이 많았습니다만 전국적으로도 내진 설계를 갖춘 건물들이 극히 적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지금 더 이상 한반도가 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란 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앞으로의 그 지진이 났을 때에 가정해 보면 상당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공학 쪽 건설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충분히 그 예상이 되는 바로는 그렇게 네. 내진 구조를 새로 하게 되면은 네. 굉장한 예산도 들고 뭐 시일도 좀 걸리고 네. 그런 걸 감안한다면은 네. 그보다 앞서서 아까 말씀드린 듯이 네. 그 연약 지반에서 지진 피해가 크고 네. 그리고 그 지진이 날 단층이라는 게 과거 기록들을 이렇게 면밀히 조사하면은 그 어느 정도 예상이 이렇게 좁혀질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것을 선행하면서 그리고 내진 그 대비를 네. 하는 게 예산 그 집행 과정에서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네. 우종환 기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서울 더 위로 가서는 민통선 지역에 계신 주민분들도 이번 지진을 느끼셨던 분들도 많았다고 하는데 포항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어제 지진 신고 접수 또 지진 피해 신고 접수가 잇따랐죠? 예, 어제 확인된 것만 해도 전국에서 네. 소방에 전화를 건 시민분들만 약 네. 3,000분 정도가 계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뭐 피해 신고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진동에 의해 놀란 분들이 네. 약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냐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를 받는 질문을 아하. 이제 던진 것이고요. 네. 뭐 소방당국은 그에 대해서 뭐 포항에서 난 지진이고 다른 지역의 분들은 문제가 네. 없을 테니 뭐 안심해라 아니면 지진 시 어떻게 대응을 해라 뭐 이런 안내를 하는 정도로 일단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정 교수님, 여기가 지금 마트의 내부 같은데, 편의점 내부 같은데, 여기 또 이제 길가에 주택가입니다. 지금 그렇게, 블록들이 다 무너졌고, 아파트에도 이렇게 금이 간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글쎄요, 이런 상상은 끔찍하고 그렇습니다만, 만약에요, 이 포항에서 시작된 이 지진, 이게 만약에 혹시 서울 등 이쪽으로 수도권으로 이 북상할 가능성도 있는지, 만약에 그리고 북상한다면 피해 규모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할 텐데, 혹시 그 지진이 위쪽으로 북진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야 될 부분입니다만은 말씀드렸듯이 경상도 지방뿐만 아니라 그 우리나라 전체가 지난번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움직임이 있었고 네. 그러면 그런 응력이 어느 장소에든 축적이 돼 있을 테니까 그 지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피해 규모가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은 좀 앞으로 그 집안 조사라든가 그리고 그 단층의 그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거를 연구를 더 박차를 가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하기 좀 섣부른 단계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네요. 이 때문에 네. 에너지가 바로 전달되는 게 강하죠.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은 네. 표층의 상태인데요. 네. 연약 지반에서 그 진동이 커집니다. 네네. 그 경주 지진은 비교적 그 지반이 단단한 안반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그 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네. 이번 포항 지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피해가 좀 났던 걸로 보여지고 네. 있습니다. 우종환 기자, 지금 어제도 사실 이 지진이 난 이후 MBN을 비롯한 많은 이 매체들의 뉴스 특보로 전하면서 이 포항 시내 일대의 그 상당히 아비규환에 가까운 모습들을 생생하게 전해드렸는데 어제 그 포항에 있는 한동대 등에서는 건물 외벽이 무너지는 그런 피해도 발생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 영상에 이제 많이 드러나는데요. 네네. 실제 보시면 빨간색 이제 대학교 건물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예, 맞습니다. 영상에 네. 보시는 것처럼 많은 먼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외벽이 떨어진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아하. 진동 때문에 외벽이 떨어지고 연기가 나면서 네. 그 충격에 놀란 학생들이 긴급하게 비명을 지르면서 네. 대피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천만다행인 게 우종환 기자, 지금 지난해 경주 이 지진 규모 5.8 역대 우리나라 최대 규모입니다. 물론 그 전에 강한 지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기상청 이 최근 관측 이래 최대 규모 경주 지진은 규모 5.8 규모의 지진이 있었고 그 이후에 두 번째 규모 5.4 두 번째로 강한 지진인데 천만다행인 게 지난해 경주 때도 그랬습니다만 어떤 이 사망자 피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은 포항 지진도 역시 사망자 피해가 없었던 게 지진 같은 경우는
아직도 1년도 더 지났는데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뭐 이번 지진도 마찬가지로 몇 달 동안은 여진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그 여진이 언제까지 지금 뭐 정 교수님은 몇 달이란 그 단어도 쓰셨습니다만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어느 전문가도 또 쉽게 예측할 수는 없겠네요. 대부분 그런데 그 뭐 4점 클래스 뭐 지금 4.6인가요? 본진이 5.4였고 네. 그 꽤 큰 여진은 한 달 정도면은 그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걸로 통상 이렇게 네.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어제 있었던 포항에서의 지진은 역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지진 중에 두 번째 강한 규모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강한 규모는 뭘까?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해 9월 12일 날 있었던 경주에서의 지진입니다. 규모 5.8인데 근데요, 정 교수님, 이번 규모는 포항의 지진 규모는 5.4입니다. 그런데 경주보다 규모는 작았는데도 뭐 진동이나 또 피해 규모 면에는 뭐 만만치 않았다 이런 얘기 있던데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규모라는 거는 에너지인데요. 네. 그 지진이 깊이에 따라서 그 일반 피해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달라지게 됩니다. 네. 경주 지진은 15km보다 더 깊은 데서 난 지진으로서 그 표층에서 멀어서 네. 그만큼 감쇄가 된 케이스입니다. 아하. 이번 지진은 현재 파악된 걸로는 9km나 8km 이 정도인데 네. 그러면 경주 지진보다 약 반 정도 얕은 지진이 다행인데 지금 하지만 부상자가 좀 있었어요. 예, 지금 현재까지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정부가 발표한 부상자 수는요. 네. 총 57명입니다. 아이고. 이 중에 이제 중상자가 2명으로 이제 집계가 됐는데요. 네네. 한 분이 이제 78살 여성분이신데 네. 이 주변 담벼락이 무너져서 네. 머리를 다쳤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다른 분은 84살 여성분인데 네. 화분이 넘어지는 바람에 아하. 팔이 지금 골절되는 네. 부상을 입고 역시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네. 나머지 환자들은 이제 55명으로 그중 대부분은 이제 이미 퇴원을 한 상태고요. 네. 한 10명 정도가 남아서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정 교수님, 지금 지난해 9월 12일 날 경주에서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1년 사이에 지금 1년 조금 넘은 시기에 5.0 이상 규모 지진이 두 번째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유가 좀 있을까? 이게 혹시 일각에서는 지난해 있었던 경주 지진의 연장선상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정 교수님은요? 그 지구라는 거는 판구조 운동의 지표면이 이렇게 거대한 판으로 나뉘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네네. 한번 그 작용으로 지진이 나는데요. 네.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그 미중유의 큰 지진이 그랬었죠. 한반도에 가까운 데서 나서 한반도도 약 최대 5cm 가량 움직인 바가 있습니다. 그랬었죠. 관측이. 네네. 그 움직임도 고루 움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데는 많이 움직이고 어떤 데는 멈춰 있다가 그 멈춘 데가 이제 따라서 이제 네. 따라가서 이제 나는 지진이 이번 지진과 같은 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주변 한반도 주변에서 큰 지진이 나면은 사실 오늘 아침에는 이 아침 인사로 안녕하십니까라는 말을 하기도 참 송구스러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 포항 일대에 계신 분들 그리고 그 주변에 경주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지금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시고 뜬 눈으로 지샌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자, 우종환 기자. 조금 전에 저희가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지금 포항에서 여진이 일어났다. 지금 이런 속보가 들어왔죠. 네. 바로 조금 전이었죠. 네. 오전 9시 2분쯤에 네. 이제 규모 3.6의 네. 여진이 났다고 또 방금 발표가 지금 됐습니다. 3.6으로 수정이 됐습니까? 애초에는 3.8로 알려졌는데. 예, 3.8로 추정치가 나왔다가 네. 최종적으로는 3.6으로 3.6으로 수정이 됐군요. 예. 네, 3.6의 여진이 일어났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제 본진, 즉 규모 5.4의 본진이 일어난 이후 상당히 많은 여진이 계속 있었죠. 네, 먼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지진이 처음 발생한 건 어제 오후 2시 22분쯤입니다. 네네. 포항에서 발생했는데 그때는 규모 2.2, 2.6의 지진이 먼저 연속으로 났었고요. 다만 이제 느끼기에는 조금 약한 정도였죠. 네, 그걸 전진이라고 하던가요? 네. 예, 그 다음 지진이 이제 본진이라고 본다면 이게 전진이 될 텐데 네. 일단 2시 29분, 그러니까 이제 7분 뒤죠. 규모 5.4의 지진이 이제 포항시 북구,
북쪽으로 9km 지점의 네. 흥해읍이라는 곳에서 네.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3분 뒤에 이제 여진으로 볼 수 있는 규모 3.6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고요. 아하. 이후로 현재까지 약 30여 건 정도의 네. 여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네네, 중간에 소개해드릴 게 이제 2점대 정도의 여진이 이어지다가 아하. 어제 오후 3시 9분쯤에 네. 다시 3.5의 지진이 났고 그리고 다시 4시 49분쯤에 이제 본진과 맞먹는 네. 규모 4.3의 여진이 한 번 있었습니다. 네. 그 이후로 다시 약한 여진들이 이어지다가 방금 말씀드렸던 네. 9시 2분 3.6 규모의 여진이 이제 최종으로 지금까지 난 것으로 된 상태입니다. 네. 오늘 오전 9시 2분입니다. 9시 2분 42초에 규모 3.6인가요? 8인가요? 지금 혹시 기상청의 공식 발표 나왔습니까? 3.8로 돼 있습니까? 네, 3.8로 알려졌는데 이건 좀 다시 한번 더 알려주세요. 지금 우종환 기자가 취재한 바로는 3.6으로 수정됐다고 하는데 일단 이 부분 알려주시고요.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북측 지역 8km 지역에서 이 규모 3.8 지금 3.6으로 수정됐단 말 나옵니다만 어쨌든 다시 여진이 일어났고 지금 밤사이 포항 지역에서는 40차례 넘는 여진이 계속 일어났고 이 오늘 일어난 아침 9시 2분에 일어난 여진은 어제 오후 4시 49분에 있었던 규모 4.3 여진 이후 최대 규모의 지금 여진이라고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정 교수님, 예.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의 여진 가능성 더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네요 지금. 보통 지진이 일어나면은 그 지진이란 게 그 단층 면에서 일어나는데 네. 그 면이란 게 한꺼번에 깨지는 게 아니고 아하. 군데군데 남아있고 그 남아있던 부분이 깨지는 게 여진입니다. 네. 그래서 뭐 지난번 경주 지진